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 함께 하시는 시청자 수는 3,1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제 막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찾아와 주시니까 또 제가 힘이 또 납니다. 그렇더라고요. 슈퍼챗 보내주시고 또 여러 가지 후원해 주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꽤 꾸준히 후원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액수가 크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뵐 때마다 아무래도 기운이 나죠. 그런데 저를 가장 기운이 나도록 그리고 힘이 생기도록 해주는 것은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많을 때, 조회수가 높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조회수가 높을 때 저도 괜히 이제 목에 힘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뿌듯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지영님 오셨고요. 파라돔님 오셨습니다. 문선수님 오셨고요. 왕기방님, 제구황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광어님께서는 밤늦게 라면 먹으면서 장용진 TV를 보면 얼마나 재밌게요? 라고 하셨는데, 밤늦게 라면 먹으면 뿔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자주 부어요. 그래서 밤에 조금만 먹어도 다음날 아침에 퉁퉁 붓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이 물 좀 먹었는데 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밤늦게 이렇게 다음날 얼굴 붓는 거 걱정 안 하시고 드신다니 정말 용자시네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아인솝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AINSOP님, 아인솝 이렇게 읽어야 돼도 될까요? 아인솝님 오셨고요. 김동그리님 오셨습니다. 흑마님 오셨네요. 유유자정님께서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햄복자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검찰 논리 박살낸 이재명의 8분 변론입니다. 자, 이 얘기는요. 지난 금요일이죠. 11월 3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도 여러분들한테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제가 미처 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주말에 소개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오늘이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이 재판에서 제일 핵심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8분 변론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피 튀기는 공방이라는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글쎄 불꽃이 튀었든 피가 튀었든 하여튼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정면으로 충돌한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검찰과 변호인 측의 충돌은 약간 절차상의 문제인 겁니다. 검찰이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좀 오바지를 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변호인 측에서 강하게 제지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를 빼고 내용상을 좀 따지고 볼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8분 동안 이 검찰의 논리를 박살낸 것이 이날 이 재판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지난 3일 재판입니다. 이날 재판은요. 대장동과 백현동과 위례지구, 그다음에 성남FC 이것들을 모두 병합한 재판입니다. 원래는 대장동 재판만 진행되고 있다가 백현동이 합쳐지고 위례지구가 합쳐지고 성남FC가 합쳐지고 이래서 현재 총 4개의 사건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상태인데 자, 전체적으로 보면 4번째 공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이 모두 병합된 이후에는 첫 번째 재판이죠. 특히 가장 마지막에 지금 합쳐진 게 이 위례지구 재판입니다. 검찰은 이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배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혐의를 걸고 있고요. 성남FC 같은 경우도 배임으로 걸고 있죠. 이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뇌물로 걸고 있고요. 이 위례지구 같은 경우는 부패방지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제3자 뇌물이라는 거는 성남FC가 받은 광고비가 실은 이재명한테 줄 뇌물이었는데 그거를 성남FC가 대신 받았다. 이런 논리잖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본인의 친인척이 받은 것도 아니고 본인의 지인이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공공기관의 광고비 형태로 들어갔는데 그게 왜 뇌물이 되나?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를 뇌물이라 그런 생행 억지가 없어요. 진짜 그런 억지를 부린다는 게 저는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자꾸 이 검찰의 이 권한이나 검찰이 처벌할 수 있는 이 영역이 넓어지면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되고 사법부 지 멋대로 하는 사법형 국가가 됩니다. 국민이 선택한 국민의 정권, 국민의 국민주권주의가 아니라 사법주권주의가 돼버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여하튼 간에 위례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부패방지법 위반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 위례지구 사업을 진행한 대장동 업자들, 그러니까 화천대유 이런 애들이죠. 이 화천대유한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직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넘겨줘가지고 이들이 다른 경쟁자들을 배제하고 자신들만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그에 대한 어떤 대가가 있지 않을까요? 보통 그런 부패방지법이 적용되는 거는요. 그렇게 어떤 사업자한테 특혜를 줬는데 그게 돌아서 당사자한테 이익이 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컨대 이재명 대표의 형, 동생, 부인, 아들, 조카 등등이 화천대유의 직원이나 이사나 혹은 주주 이런 거여서 화천대유가 이익을 보면 그렇게 삥 둘러서 이익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두는 이런 경우에 이건 뇌물은 분명히 아니란 말이야. 뇌물은 분명히 아닌데 이게 부당한 이득을 얻은 거잖아요. 따라서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부패방지법인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 측이 아무도 이익을 얻은 게 없는데도 이걸 부패방지법으로 적용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원래는 검찰이 이거를 배임으로 하려다가 또 배임이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이렇게 적용을 바꾼 거예요. 이것도 정말 택도 아닌 소리야. 하여튼 간에 그렇게 이 재판이 열렸습니다. 일단 이 사건들에 대한 모두 진술을 마친 상태고요. 증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위례지구부터 증거조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난 3일 재판에서는 위례지구와 관련돼서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들이 제시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사실 좀 복잡해요. 원래 각각으로 검찰이 기소했던 사건인데 하나로 합치면서 진행되던 절차가 어떤 거는 상당히 좀 진척이 된 것도 있고 어떤 건 이제 다시 모두 진술 절차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서증조사 끝난 것도 있고 되게 복잡해요. 심지어 여기에 정진상 실장의 사건도 병합이 됐죠.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벌써 1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도 지금 했느냐 하면 재판부 갱신 절차라는 것도 다시 했습니다. 재판부가 바뀌었으니까 그동안에 어떤 재판이 이루어졌다. 재판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다는 얘기들이 전부 다 새 재판부가 다 인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앞서 있었던 재판들을 전부 다 한 번씩 들어보는 거예요. 리바이벌을 해요. 거의 테이프를 틀어놓고 이렇게 돌리듯이 이렇게 합니다. 그 절차를 한참 다 거치고 일로 또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거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튼 자, 이날 재판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셀프 변론이라는 얘기예요. 셀프 변론. 여기도 보면은 그 다음에 8분간 검찰과 공방전.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셀프 변론이라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했죠. 변론은 원래 셀프예요. 내가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야. 그러면 내 변론은 내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변호인은 조력을 할 뿐이지, 예, 사건의 당사자는 나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 주장을 하는데 그게 왜 셀프 변론이야? 그럼 변론이요, 그냥. 셀프 변론이란 말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좋아. 뭐 짧게 해달라, 뭐 8분간 공방전, 사실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 좀 변죽만 올리는 뭐 그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8분간 변론을 했다든지 혹은 셀프 변론이라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 무슨 주장을 했는지 이게 더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근데 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를 설명을 하게 되면 이재명한테 상당히 유리한 보도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안 한 거야. 검찰이 이런 주장을 하면은 째깍 보도를 하고 매우 디테일하게, 심지어는 단독 달아가지고 보도를 하면서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되는 부분은 아예 입을 싹 다무는 거야. 심지어 어떻게든 간에 비꼬아가지고 셀프 변론 요딴 소리 나고 있고. 원래 변론은 셀프라고. 내가 나를 변론해야지 누가 날 변론해 줄 거야. 안 그래요? 변호인은 조력을 하는 사람이야. 조력자야. 기본적으로 본인이 자기 일을 방어하는 거라고. 이게 하여튼 저 이재명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온갖 지금 그러다 갖다 붙이고 있는 게 그게 지금 언론의 이런 태도입니다. 못돼 처먹은 거죠. 예? 자, 여하튼 그러면 좋아. 이제부터 그러면 도대체 이재명 대표는 이 8분의 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얘기를 하려면 검찰이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검찰의 논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검찰의 논리는 이겁니다. 대장동 일당이 이렇게 쭉 있고 여기에 성남도시공사가 있어요. 이 성남도시공사에는 유동규가 있죠. 그런데 이 유동규하고 이 대장동 일당이 서로 짜고 사업자를 미리 선정을 했다. 다른 사업자들이 끼어들어서 경쟁을 할 수 없게끔 자기들끼리 이렇게 카르텔을 만들었다. 윤석열 표현대로. 자기들끼리 짬짬이를 했다라는 것이 검찰의 논리입니다. 일단 유동규가 남욱, 정영학, 김만배랑 짜고 자신 특정 업자들한테 이 사업권을 몰아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익을 이 특정 업자들이 다 얻어먹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업자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이 남욱, 정영학, 김만배한테 특별하게 유리한 뭐 이런 장치를 했다는 것까지는 대체로 맞는 얘기죠. 자, 그거는 유동규와 남욱, 정영학, 김만배, 유동규와 대장동 일당이 서로 짜고 한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뭐 이 유동규가 사실은 정진상 실장이나 이재명 대표한테도 보고를 했고 사실상 이재명, 정진상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짓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유동규가 나쁜 짓 했다는 거는 그거는 뭐 아무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동규 나쁜 짓 했는데 그건 유동규 지가 한 짓인지 아니면 이재명, 정진상의 어떤 보고와 비호나 어떤 승인하에 진행이 됐는지, 즉 만약 이렇게 공범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검찰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래 이 위례지구 사업이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는데 이 공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니까 몰래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유동규를 시켜서 이들한테 사업을 몰아준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유동규가 나쁜 짓을 했지만 그건 사실상 이재명이 한 거다라는 식으로 검찰이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 그와 관련된 증거가 없다라는 거지.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실장한테 뭐 지시를 받았든 뭐 승인을 받았든 뭐 기타 보고 등등을 했다면 그 보고하고 승인받고 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공모한 그런 행동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 흔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흔적을 탁 제시를 하면서 보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검찰이 그 얘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결국 이 연결고리를 지금 검찰이 못 찾고 있고 이 연결고리와 관련된 증거를 전혀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뭐라고 하느냐. 유동규가 진술을 하는데 유동규가 자백을 했는데 이재명의 지시를 따라서 한 거다라고 자백했다든지 자 유동규가 이런 자백을 한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유동규의 자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런 간접 증거들이 쭉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검찰이 논리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규는 지가 사고를 쳤어. 지가 친 사고를 이재명한테 덮어 씌우는 이런 방식인 겁니다. 애시당초 유동규가 뭘 했는지 이재명이나 정지상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 구조 자체가 연락이 안 되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하위 직원이 뭐 뇌물을 받아 먹었다. 그러면 하위 직원이 뇌물 받아 먹은 거 그거 그 시장이 다 압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 과장급 정도 되는 공무원이 뇌물 받아 먹었다. 그러면 그게 서울시장 오세훈이 그 내용을 알아요? 오세훈이 그 내용을 알고 뇌물 받은 걸 알고 있었나? 서울시 5급 공무원의 뇌물 사건의 책임을 오세훈한테 물을 수 있나요? 없죠. 없어요. 원래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보세요. 삼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삼성이 정관계 유력 인사라든지 대통령 이명박이라든지 혹은 박근혜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뇌물 주고 한 거 그거 이재용은 몰랐다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보다도 훨씬 관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유동규는 왜 이재명의 지시를 받고 했다고 이렇게 억지를 쓰는 거예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자, 이재명 대표는 바로 이 점을 바로 짚고 있습니다. 좋아, 내가 유동규랑 짰다라는 증거를 갖고 와봐라. 제발 부탁이니까. 이렇게 지금 검찰과 지금 맞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조작된 진술이죠. 조작된 진술이고 이 조작된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라는 것도 실은 그 내용이라든지 간접 증거의 내용이라든지 취지를 왜곡한 거죠. 그래서 조작된 진술과 왜곡된 증거를 짜맞춰서 이재명을 현재 모함하고 있는 것이 검찰의 논리인 거죠. 이재명 대표는 이런 조작과 왜곡을 깨는 것이 현재 재판의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겁니다. 자, 검찰의 주장을 좀 짚어볼게요. 검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위례 사업이 이재명 시장의 1호 공약이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위례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는데, 그래서 위례 사업 포기 선언을 한 이후에도 비밀리에 사업이 진행됐다. 비밀리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짧은 기간 내에 공모 절차가 이루어졌고, 참가 조건이 화천대유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성남시가 성남도시공사에 위임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상당히 여러 차례 보고를 했고 보고한 문서도 있다. 이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거는 엉터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꼭 짚고 있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검찰이 일방적으로 한 얘기다. 그리고 더군다나 검찰이 이와 관련된 증거라고 제시한 것들은 내용이 다 왜곡된 거다. 요 얘기를 지난 목요일 날 8분에 걸쳐서 변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변론 8분은 바로 이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거죠.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하고
짜고 무슨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증거는 없어요. 오로지 증거랍시고 제시한 것은 유동규의 진술이고요. 그 다음에 유동규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 있다면서 간접 증거로 각종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증거는 없지만 진술도 있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있으니 유죄가 맞다. 이게 검찰의 논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도 있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을 보면은 유동규의 진술은 조작된 거죠. 항상 오락가락 하지 않습니까? 말이 계속 바뀌어요. 2층은 모르게 해야 된다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2층한테 보고했다. 이게 왜 이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합니까? 심지어 시장님이 시장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싫어합니까? 라는 남욱의 질문에 대해서 유동규는 그러죠. 니들 졸라게 싫어하지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도 등장해요. 김만배가 남욱을 대장동 사업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해요. 야, 우가 네가 이 대장동 사업에 끼어 있다는 거 알면은 이재명 시장이 우리한테 사업을 안 줄 거야. 사업권을 안 줄 거야. 그러니까 너 잠시 숨어 있어. 라고 하면서 남욱을 배제를 하려고 해요. 오죽 만약에 유동규가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유동규가 다 이재명 대표의 사주를 받고 이재명 대표가 공모한 상태에서 이 대장동 일당들한테 이익을 몰아준 거였다면, 그렇다면 야 남욱 너 빠져, 네가 들어있는 거 알면은 이재명이 우리한테 사업 안 줄 거야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즉 뭐냐면 지금 검찰은 진술도 조작을 했고 거기에 조작된 진술인 만큼 그것을 뒷받침한다는 간접 증거 역시도 그 내용을 왜곡해서 제시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8분간의 변론으로 박살을 낸 거죠. 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반박을 했느냐. 1호 공약 사업, 위례 사업이 1호 공약 사업인 건 맞다. 그런데 내가 제시한 공약 사업의 내용하고 실제로 진행된 위례 개발 사업은 완전히 다르다. 내가 추진하려고 했던 1호 공약 사업은 포기한 게 맞다. 그리고 위례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내용이 대폭 변경되고 축소된 상태에서 진행된 대체 사업일 뿐이다. 그리고 이 사업도 공개적으로 진행됐고, 그리고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형 건설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비공개가 되느냐. 이걸 성남시가 안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해도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성남시의 감사를 받는데 그걸 어떻게 비공개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몰래 할 수 있어요? 몰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틀린 말이죠. 검찰 지들은 몰래 하지. 지들이 맨날 몰래 숨어서 호박씨 까니까 남들도 그런 줄 알아. 지금 현재 진행되는 여러 그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요. 검찰이 지들이 평소 하는 짓인 것 같아. 지들이 변호사비 대납받고 지들이 몰래 호박씨 까고 지들이 증거 조작하고,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느냐. 결국엔 모 눈에는 모밖에 안 보인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원래 이재명 대표가 진행하려고 했던 1호 공약 사업은 뭐였느냐. 위례지구가, 그렇죠. 이게 성남시 땅도 있고 하남 땅도 있고 서울 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남 쪽 땅을 성남시가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분양을 하고, 그 분양 이익의 일부를 가지고 그 근처에 이른바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거예요. 임대주택 단지. 그 임대주택 단지는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성남시에 여러 가지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집이 철거되니까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 거야? 자,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아파트 철거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에 또 전셋값이 확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셋값이 오르면은 또 나중에는 또 전셋값이 땅값, 부동산 값을 매매가를 또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재개발 단지 원주민들이 일시적으로 한 2, 3년 거주했다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단지를 만들겠다는 게 이재명의 공약이에요. 근데 이거를 성남시에서 못하게 막죠. 성남시 의회에서 못하게 막죠. 그래서 결국에 이재명 대표가 그걸 포기하고 그러면 우리 몫으로 나오는 땅 조금 있는 거 그거나 좀 잘 이용해 가지고 뭐 그거 좀 거기 아파트 지어서 팔고 수익이나 좀 날리자 라고 했던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1호 사업하고 위례 사업하고 완전히 달라. 따라서 몰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다 틀린 말인 거죠. 그리고 몰래 진행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이게 정식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한 건데 이게 왜 몰래 한 거며 이게 왜 불법이냐. 사실 정식 공모 절차를 하지 않고 수의 계약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굳이 문제를 안 만들기 위해서 정식 공모 절차를 한 건데 이거를 정식 공모 절차를 했다는 것으로 이게 문제를 삼는다? 이게 말이 되겠냐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한테 강하게 요구를 해요.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서증, 이 서증은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는 내용이 좀 다르다. 검찰은 이것이 이재명과 유동규의 공모를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 증거들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실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다. 검찰이 자신들의 편협한 시각에서 자신들의 편협한 입장에서 왜곡해서 아전 인수식으로 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죠. 그러면서 검찰의 이 증거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한 겁니다. 그 시간이 8분이었어요. 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 길게 얘기를 하고 싶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자꾸 짧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짧게 한 거예요. 근데 저는 판사가 짧게 하라는 얘기 자체가 상당히 불쾌해요. 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 특히 피고인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 그런데 자꾸 짧게 하라는 건 뭘 말하느냐? 사실 재판을 검찰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일종의 신호 또는 그런 복선 장치 뭐 이렇게라도 볼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민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시작도 하기 전에 자꾸 짧게 얘기를 하라 그러면 그거는 뭐다? 원고 쪽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겠다 이 얘기나 다름없는 거예요. 진짜 한심한 거 물론 검사들도 한심하지만 저는 이 판사들이 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증거가 보고 싶다. 왜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왜? 이 증거라는 것은 뭔 증거를 말하느냐? 직접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형법 같은 경우에는 뭐를 말하느냐? 형법은 행위를 처벌하는 겁니다. 자, 헌법 제13조 1항을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출되지 아니하며 말이 좀 복잡하죠. 행위시 법률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형사처벌은 어떤 사람의 행위를 처벌하는 겁니다. 형사법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행위를 처벌하는 거예요. 위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에서 하지 말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처벌한다. 이게 형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면 뭐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겠죠. 결국에 이 대장동 일당들한테 불법적인 이익을 줬다. 위법한 이익을 줬다. 자, 그것을 유동규가 했는데 이 유동규와 이재명이 짰다. 그래서 기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유동규와 이재명이 짰다라는 증거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증거가 없는 거지. 기껏 제시한 것이 유동규의 진술이에요. 그죠? 근데 유동규의 진술은 지금까지 보면 여러 차례 바뀌었어.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대대적으로 한번 바뀌고 난 다음에 법정에서도 여러 차례 바뀝니다. 신뢰할 수 없는 상태죠. 그리고 검찰은 이 신뢰할 수 없는 유동규의 진술을 뒷받침한답시고 이것저것 갖고 와가지고 갖다 놓고 늘어놓고 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서증의 내용은 실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엉뚱한 내용을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치 장용진이 파란색 옷을 입었네. PPT 색깔이 파란색이네. 야, 쟤 민주당이구나. 요렇게 몰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빨갱이? 오, 쟤 보니까 속옷이 빨개. 빨간색 속옷을 입고 다니고 보니까 여기 책에도 보니까 빨간색 책 맞네. 쟤 빨갱이. 요런 식으로 몰고 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더라. 자,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물증이 없으니까. 짰다. 이재명과 유동규가 짰다라는 물증이 없고 직접 증거가 없으니까 계속 다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증거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검찰이 그런 거죠. 물증이 없으니까 물량으로 때우려고 한다. 제가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 있었죠.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바로 이런 내용, 검찰이 증거가 없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택도 아닌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증거랍시고 끼워 맞추고 있다. 이 얘기를 8분 동안 조목조목 짚어준 겁니다. 내용상 보면은요, 검찰이 산더미처럼 가져왔다라는 증거들을 단박에 박살낼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었어요. 재판부가 원한 것처럼 길게 얘기하지도 않았고, 하지만 요점을 잘 짚은 거죠. 자, 아영이님, 모해 위증 사건과 유사하다. 그렇죠. 매우 그렇습니다. 윤상현님, 판사도 탄핵 대상이다. 두 눈 뜨고 바로 보자. 라고 하셨고요. 동반자님께서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법이다. 그렇죠. 검사들이 지들이 맨날 변호사비 대납시키고 지들이 맨날 증거 조작하고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 존님께서 이재명 송영길 책 구입해 변호사비에 보탭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도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잘 견뎌내고 계시죠. 지금 송영길 대표만 해도요, 지금 검찰로부터 상당히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고, 또 그 때문에 변호사비가 적지 않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분이고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